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최근 나이 드신 노부모를 폭행한다 이런 사건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노부모를 자식이 폭행하는 사건, 이것을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이죠. 이런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이 가정폭력 범죄로 보고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검찰에서 노인복지법 위반을 가정폭력 범죄로 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겼는데 1심 판결, 2심 판결에서는 이것은 노인복지법 위반은 가정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보호 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검찰에서는 다시 재항고를 해서 대법원에 간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것을 뒤집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지난 2023년 2월 8일 대법원 제2부 주심이 이제 민유숙 대법관이셨는데요. 노모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제기한 법원의 보호 불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요, 원심이 노인복지법 위반죄가 가정보호 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보호 처분을 하지 않고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송치한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은 가정폭력 처벌법에 위반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개요를 보면은요, 2021년 8월에 아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1934년생, 그러면 우리 나이로 79세 정도 된 아주 노모죠.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막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런 그야말로 폐륜 행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폭력 행위를 알게 된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직권으로 긴급 임시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은 임시조치 신청을 해서 우리 가정법원에서는 검찰의 청구를 받고 아들에게 퇴거 그리고 접근금지를 명하는 그런 임시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른 가정보호 사건으로 보고 재판에 회부했고요.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송치서에 피해자의 제명을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적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게 된 1심 법원에서는요, 노인복지법 위반이 가정폭력 처벌법이 정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 처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하고 검찰로 다시 보낸 거죠. 검찰은 이에 대해서 항고를 했지만 2심 판단도 똑같았어요. 그러게 되니까 검찰이 다시 재항고를 했던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요, 노인복지법 위반죄를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처벌법상 가정폭력 범죄라고 하는 것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가정폭력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형법상 폭행죄라든가 상해죄와는 달리 취약한 노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금지 규정에 위반한 노인복지법 위반죄를 가정폭력 범죄에서 제외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폭력 범죄로부터 우리 가족 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정폭력 처벌법의 입법 취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대법원에서 이제 법원이 이미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 전 조사 절차까지 진행된 이 사건에서 가정폭력 처벌법에서 정해진 처분 중 법의 입법 목적인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며서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격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보호 처분에 관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이 폭력 행위는 가정폭력 처벌법의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이란 법 이전에 이것은 그야말로 윤리와 도덕의 문제로 절대 가정 내에서 행해져서는 안 될 일이겠죠.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